자, 오늘은 미리 예고 드린 대로 백신 관련 얘기랑 오늘 지난주에 이제 상원에서 3명씩 있었던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미국이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지 그 여부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뭐 저점 맞은 다음에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이제 안심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국내 시장하고도 뭐 무관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하고도 연관된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미시장 끌어올렸던 주요 이슈들하고 올해 이 재정정책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대감에 반하는 내용들을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미국 지금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반대했던 오바마 케어 그 부분을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병이 걸렸는데도 치료 못 받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도 이제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제 백신 관련해가지고 임상 중인 백신 약들이고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상을 처음부터 실시했던 것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달부터 강조드렸던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서 임상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임상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리어드 측에서 가장 믿을만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약이고, 요 클로로킨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백신이에요. 이게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사실 의학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치료제로 써야 된다 하면서 FDA 측에 굉장히 조금 압박을 넣고, FDA에서 요번에 의례적으로 투약 허가를 내줬어요. 처음입니다. 투약 허가를 이제 안전성이 이제 보장이 되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끝나기 전에 투약 허가를 내줬던 게 클로로킨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는 클로로킨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임상이 완벽하게 종료되지 않더라도 치료제로 긴급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사례가 클로로킨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간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뭐 눈이 안 좋, 시신경에도 이상이 올 수 있고 간경화도 올 수 있고, 굉장히 좀 부작용이 심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FDA 측에서 그렇게 승인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좀 불확실한 그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는 판단 하에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걸 좀 잡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허가를 해준 거고, 물론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FDA에서 이걸 누가 승인해 줬는지 욕먹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클로로킨에 너무 희망을 걸어가지고 시장이 크게 반등할 거라는 기대는 조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40 이하로 떨어져서 2주 이상 버텨줘야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가 지금 미국 시장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 크게 신경 안 쓰고 미국만 여기서 지금 거의 계속해서 상승세에 연출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2조 달러 규모 재정정책 승인이 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나 S&P 다우 마찬가지지만 다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갔잖아요. 그게 진짜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었어요. 트럼프의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 중에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감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됐었는데, 기업들이 이제 세금 혜택으로 인한 수익들을 자사주를 사는데 굉장히 열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과거 이제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보면은
그때도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이라든지 재정정책을 통해서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 혜택 받았던 돈들을 그거 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인데 2008년도 때 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기업들을 살려놨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업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기업들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제한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작년같이 큰 폭의 상승세가 연출이 될 거란 기대감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정정책 주요 골격을 보면은 트럼프가 조금 웃긴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기업 대출 관련해가지고 뭐 이번에 이제 대출되는 금액들이 뭐 레저 산업이라든지 뭐 관광 또 뭐 유람선 막 이런 쪽에도 쓰였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 이제 호텔에도 그게 지원이 되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대답을 안 했어요. 노코멘트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뭐 이런 재정들로 인해서 트럼프 가족 사업에 배불려주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기업들의 뭐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승인을 한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에 그 부분을 제한을 두겠다고 트럼프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뭐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돈들로 자사주 매입을 워낙 많이 했고 결국에는 주주들 배불려주고 기업 주가 올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돈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가만 올려놓는 꼴이 됐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죠. 자기가 정권 잡고 있는 동안에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생색내기가 워낙 좋았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재정정책에서는 만약에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도 좀 구제를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알았다 했지만은 실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주가 부양은 작년보다 크게 일어나진 않을 수밖에 없죠.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시총 규모의 한 1% 정도가 자사주 매입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수급 중에 대부분이 자사주 매입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자사주 매입으로 올려놨던 주가인데 이제 올해는 그 재정정책에 그게 제한이 된다면은 시장이 크게 올라갈까 의문점도 들 수 있죠.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이제 팔걷고 나섰잖아요. 자사주 매입에 아주 팔걷고 나가가지고 기업들 진짜 싼 가격일 때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자기들도 이득 보고 주주들한테 환영도 받고 일석이조였죠 이번에.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크게 올리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주목되고 있는 임상 이제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할 약품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된 거 이 렘데시비르 그리고 요 클로로킨 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리아드 측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코로나 백신으로 지목을 도와드렸고 4월달에 이제 임상 결과가 하나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중국이랑 한국,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에 있고 한국은 표적수가 적어요. 중국하고 미국에서 표적수가 좀 많기 때문에 요 구간 4월달 렘데시비르 이슈 나오는 구간이 코로나 이슈랑 가장 중요하게 결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클로로킨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장중에도 제가 매매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부작용이 많은 약이에요. 사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면서도 이제 간이 안 좋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용을 못하는 약인데 트럼프가 워낙 강조를 했어요. 이 클로로킨이 코로나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은 약이다. 그러니까 쓰게 해달라. FDA 측에도 굉장히 압박을 좀 많이 넣고 트럼프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약간 이제 투여를 승인을 해준 상태예요. 예, 전문가들은 이제 사실 요거 이제 FDA 측에서 승인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이야기고,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 찾기에 막 급급했던, 자, FDA 측에서 클로로킨 긴급 사용을 허가했고, 전문가들은 안전성 근거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원래 말라리아 약입니다. 말라리아 약. 근데 폐렴에도 치료 효과가 크다면서 이제 트럼프가 강조를 했고, FDA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여를 승인을 해준 상태예요. 만약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 효과가 좋아가지고 시장에서 환호를 하면 좋겠지만은, 아직 과학적으로 부작용들이 다 잡혀있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반발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유의하셔야 되고, 일단은 4월달에 렘데시비르 요거 임상 결과를 봐야 돼요. 지금 삼상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한국에서 좀 호전된 내용들이 나와준다면은 클로로킨보다는 렘데시비르 투약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 측에서 클로로킨을 갖다가 이미 투여 승인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렘데시비르도 바로 투여 하라고 승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신약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은 효과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매입 제한하고 그런 기업 대출분에 대한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악재일 수 있다. 때문에 일단은 4월달에 백신들의 치료 효과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시장 올리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돈 붓는 효과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선물은 조금 굉장히 많이 반등했지만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처럼 진정이 되려면은 빅스가 무조건 40이야. 장기적인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20에 수렴을 해야 돼요. 지금 요거는 너무 과열된 상태고, 여기서 만약에 많이 빠지긴 했다고 해도 아직도 45에서 50선입니다. 이미 한 달간은 60선 이상에서 놀았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고, 아직 리스크가 다 해소된 국면이 아닌데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짜 매수 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대북주 좀 크게 움직였는데, 뭐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한 번 더 드리자면은, 미국 측에서 북한이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폼페이오가 말을 걸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조작이다 아니다 말은 많은데 사진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미사일 실험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전 세계의 관심이 코로나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소외되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기가 싫으니까는 막 이제 다시 미사일 쏘고 관심병이 다시 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좀 관심을 다시 가져주고 있죠. 폼페이오가 이제 북한과 대화를 다시 뭐 희망한다 이런 기사가 떴고, 자, 폼페이오 북한과 대화 희망. 근데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는 없어요. 계속해서 예전이랑 똑같은 입장만 얘기하는 거고, 하도 미사일 쏘니까 그래 너희들한테 관심 갖고 있어 요 정도 이제 표현해 주려고 북한한테 이제 대화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을 다 걸어 잠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뭐 정확한 이제 뭐 자료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뭐 북한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는 게 미국에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치료약품이라든지 의료약품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도 북한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시장에서 대북주들이 크게 한번 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제가 한 2월달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는 시기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걔네들은 지금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맞아요. 2월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북한은 이제 코로나 걸리면 그냥 총으로 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뉴스에 조금씩 나와주는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 학교들이 이제 개강이나 개학을 미루면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던가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니까 북한도 이제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띄우고 했는데,
북한은 되게 총체적입니다, 지금. 의료 정말 열악하고요. 식량도 열악하고, 거기다 지금 이제 문까지 다 걸어 잠가는 추세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뭐 태국도 그렇고, 뭐 북한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몇 개월 진행되면 사실 식량난부터 에너지난까지 사실 이제 북한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려고 미사일을 한 차례 더 발사한 거고, 그 미국이 옛다 관심하면서 오늘 폼페이오 발언이 나온 거예요.